F1x와 F2x의 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직교한다고 되어 있네. 저걸 구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조건 보는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자. 자, 근데 우리 얘 F1 0이든 F2 0이든 둘 다 0으로 돼 있죠. 가정법에서. 그렇죠? 그럼 얘에 대한 극한값은 둘 다 i가 1, 2일 때 둘 다 F'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말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양변의 극한값 보면 얘는 뭐야 돼? F(i) 프라임 0 더하기 k분의 F(i) 프라임 0 더하기 2k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겠지? 양변에 fi 프라임 0 더하기 k를 곱하면 fi 프라임 0의 전체 제곱 플러스 k 곱하기 fi 프라임 0은 fi 프라임 0 더하기 2k. 가변 이항에서 정리해주면 fi 프라임 0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fi 프라임 0 마이너스 2k는 0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 우리 선생님이 한번 T5천 해볼게요. T5천 해주면 T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T 마이너스 2K는 0이라 쓸 수도 있고 T가 두 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F1 프라임 0이랑 F2 프라임 0이죠? 근데 우리는 서로 뭐 한다고 문제에서? 직교, 수직한다고 되어 있죠. 서로 직교. 그러면 이거랑 이거의 두 개의 곱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지. 죄송해요.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우리 근각의 정의 두 분의 곱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2k 몇 날에서 2분의 1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13 이건 필요잖아. 해주세요. 수업 잘 해줬습니다. 영상 한번 참고해주세요. 13번 해주고 아까 테스트를 했었죠? 13번 보겠습니다. 테스트도 뭔가? 13번인데 자, 얘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fx의 최고창의 개수도 1, 최고창은 m차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최고차는 m-1차, 최고차의 개수는 a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fx는 x의 n제곱까지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있는 차수의 개수는 b가 돼야 되고 미분한 거는 이제 9라는 거죠. 9라고 했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fx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보면 fx는 우리 이 첫 번째 조건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후에 이제 더 하겠죠? 그렇게 되는데 요거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요거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요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 요런 식으로 끝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x n제곱을 나눠주면 요 앞에 있는 건 다 뭐가 돼요? 0이 되죠? 나쁜 다음에 0이 되는 거고 요거만 이제 B가 남는 거죠. 이런 식의 꼴이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통해서는 여기까지는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기억은 맞지? M은 N보다 크거나 같다. 그거 당연한 거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M은 N보다 크고 근데 같은 상황 뭐야? 같으면 B가 이제 1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한 걸 확인해줘요. 미분 Mx의 n-1제곱 더하기 첫 n x의 n-1제곱. 자, 얘를 통해서 m이랑 a랑 어떻다고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럼 얘를 통해서 b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9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기억 맞고 니은 A랑 B의 곱은 9, 2, 3 이라고 되어 있네. A랑 B의 곱은 9, 2, 3.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A랑 B의 곱은 9, 2, 3. 근데 아까 M은 뭐라고요? N 이상이라 했죠? 이렇게 썼네. 맞지? 근데 M은 A로 바꿀 수 있다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양변에 B를 곱하면 A, B는 Bn 이상. 근데 Bn은 9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는 9 이상 나올 수 있겠지. 디귿. fx가 3차면 뭐야? 그럼 m이 3이면 이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3이면. 그렇죠. 디귿. m이 3이면 이라고 물어보죠. 그럼 a는 뭐야? 3이 되는 거고요. am은 9죠. 그래서 bn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률이 5번. 그 다음에 2-3의 11번. 12번도 지난 시간에 해줬습니다. 12번도 지난해 해줬습니다. 뭐야? 다 지난해 했던 거지. 해줬어요. 이거 두 개는 해줬습니다. 안 해줬나요? 3단 12번 해줬어요? 11번 안 했잖아. 그치? 12번을 해줬어. 지난 시간 영상 보세요. 기억. F0이 0이면 F' 0도 0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알 수가 없죠. 이거 다음 함수라고 해서 말도 안 돼. 기억은 해줘. 니은 모든 x에 대해서 gx가 g-x이면 g'0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맞지. 이거는 이제 뭐 기하적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기하적이면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그렇죠? 그럼 y축 대칭이면 우리가 다한 함수면 기하적으로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미분계수 값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하적으로 따졌을 때. 아니면 뭐 나는 뭐야 식으로 따지고 싶다. 좌미분계수 한번 따져볼게. 어차피 G형이 몇인지 모르네. G형은 이게 G'0 아닌가요? 그렇죠? 얘를 우리가 얘를 얘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x 여기도 마이너스 x 돼야 되죠. 그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됐죠? 이렇게 해서.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도 G'0을 쓸 수 있고 얘도 G'0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G''과 G''을 같으면 G''을 넣을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미분계수 정의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이거이면 h 프라임 0은 0이다. 자, 얘도 뭔가 양변에 빼주고 해줘야 되겠네요. x를 빼줘야 될 것 같은데 2x에서 x 빼기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 그러려면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경우를 나눠 봅시다. 일단 0이면 무조건 성립해요. 0 이상은 안 할게.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 그 양변에 x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양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지? 그렇지? x 방향이 바뀌어. 그래서 얘는 어차피 절대값 안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절대값 x로 나눴다고 생각해야 되네. 양변을 절대값 x로 나눴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맞겠지? 양변을 절대값 x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병을 나누는데, 그치? 여기서 절대값 x로 나눴으니까. 그럼 여기가 보면 x가 0보다 작으면 뭐가 붙어? 마이너스 붙는 거, 그쵸? 이 안에 있는 건 뭐가 되냐? h 프라임 이 맞잖아. 그쵸? 안에 있는 게 h분의 h, dh. 얘가 그냥 h 프라임 0이네, 그렇지?
h 프라임 0은 마이너스 x보다 작거나 같다. 되고 x가 0보다 클 때는 x보다 작거나 양면의 절대값 x는 얼마요? 맞죠? 오케이. 근데 그러면 0보다 살짝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0 이하가 되는 거고 0보다 살짝 클 때도 0 이하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h 프라임 0이 0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12번은 해줬고요. 그 다음에 8의 5-8번 오케이. 11번 안 해줬냐? 10번 해줬는데 11번 안 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어? 90, 11 다 아, 90, 11 다 해줬어? 그렇대. 그럼 이거 8번만 하면 되네. 11번도 0만 보세요, 저는. 솔직히 5-8번은 안 하고 싶긴 한데 너무 오래 걸려서 간만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만 할게.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해보신 분 알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정사각형을 계속 그려나가면서 그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FT를 잡아주는 거고 그 T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건 불가능하다. 적어보자. 자, 그러니까 Y는 X 그래프를 일단 그려주시고요. 여기 위에 이제 하나의 정사각형 하나의 꼭지점이 잡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T, T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정사, 이런 식으로 정사 계속 그려나가는 거 아니야? 그때 겹쳐지는 부분이 바뀌는 순간 어디야? 일단은 1이 되는 순간에 바뀌어. 따라서 t가 0하고 1 사이일 때 ft는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의 영역의 넓이니까 t 제곱이 되는 거가 되는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딱 1이 되는 순간 어차피 똑같으니까 1이 되는 순간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바꿔줘. 그럼 이렇게 되면 겹치는 순간이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이 정사각형에다가 요만큼의 사각형의 넓이를 추가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맞지? 요만큼의 정사각형의 넓이를 맞나? 맞지? 그럼 이때 t가 1하고 어디까지? 2까지. 그렇죠? 그때 ft는 뭐가 되는 거야? 1에다가 자, 그럼 요만큼은 t-1이 되는 거죠. 높이는 t-1. 그 다음에 윗변 아랫변은 여기가 1이고 요만큼 이제 t니까 t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 들어가죠. 그 다음에 2랑 3 사이는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에다가 요만큼의 직사각형 넓이가 추가되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ft는 얼마 되느냐? 이 집은 몇 나오냐? 어차피 여기 이 집어는 게 여기 이 집어는 요 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죠. 요만큼의 넓이. 이 집은 몇이야? 2분의 5? 그럼 2분의 5 더하기 요만큼의 이제 직사각형 넓이를 추가. 요만큼이 t-2고 여기 2죠. 그래서 2 곱하기 t-.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그거 붙여주고 3하고 4 사이. 또 여기다 3 집어넣을래? 그만큼의 넓이는 3하고 4 사이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요만 이렇게 하니까 요 넓이는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렇죠? 요 넓이 그대로 들어가고 요만큼의 또 직사각형 넓이가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다 3집은 몇 나오니? 3집은 2만 추가되네. 2분의 9 더하기 그다음에 여기 요 직사각형 넓이 여기 몇이에요? t-3 3 곱하기 t-. 그래서 뭐 불연속이는 안 될 거야. 미분 불가능한 것만 찾으면 돼.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는지 여부만 따져주면 되니까 1에서 2에서 3에서만 따져보면 되지. 오케이? 그건 해봐요. 맞냐고 이게? 맞을 거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했고 그럼 집어 나가겠습니다. 동그라미 3개는 지난 시간 영상에서 다시 참고해 주시고요. 해줬다고 합니다. 자, 또 함수 활용. 잘했습니다.
시간 될 때까지만 나가고 숙제 낼게요. 첫 번째는 접선의 방정.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 찾는 거지. 여기 뭐 유형 접근법 잠깐 볼까요? 쭉 보면 접점이 나오고 기울기가 좀 다른 건데 접점을 할 때랑 접선의 기울기를 할 때랑 그 외의 점을 할 때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 좀 기본이겠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접점을 할 때는 뭘만 확인하는데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돼, 그치? 미분계수, 이제 접선의 기울기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모를 때 얘를 미분계수로 계산해 주세요. 그다음 반대로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는요, 이제 접선에 관해서 만들어서 접점을 보여줘야 되겠지? 네, 접점을 보여줘야 되고, 세 번째 접선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냥 접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줘야 돼. y는 mx 플러스 n을 잡아주고 지난주 한번 나왔으니까 얘도 기울기 찾아줘야 돼. 기울기. 이렇게 해서 접한다 해갖고 이제 m을 찾아주는 상황 이걸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평균값 정리 나와 있는데 평균값 정리 좀 이따가 나오면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2의 6-16번. 한번 제가 그린 동안 풀어보시겠어요? 글쎄요? 글쎄요? 풀었다고. 상황을 먼저 볼게요. 이거 fx를 그리기가 쉽진 않거든. 그렇지? 저 a 값 좀 해주지. 원점은 무조건 있잖아. a는 여기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지?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리고 b는 이제 수축 위라고 돼 있으면 b를 정리해서. 자, 그러면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A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 한번 그려볼까? 그럼 여기 위에 A가 있어요. 이때 OA랑 AB의 곱을 구하라는데 우리 요거랑 요거는 지금 무슨 관계일까요?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이 의미하는 거는 지금 뭐죠? fx에서 원점에서의 접선이 되는 거지? 문제 나왔잖아? 이 점에서의 접선이 fx랑 다시 만나는 점을 a로 잡아라.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fx의 원점에서 접선. 그리고 이 AB를 지나는 이 직선도 뭐가 되는 거야? A점에서의 접선이죠, 그렇죠?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A점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B라고 잡자. 이 점도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fx에서의 A점에서의 접선과 같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한번 우리 원점에서의 접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2분 f 프라임 0 몇 나와요? 2 나오는 거 확인하셨나요? 그렇죠? 그럼 y는 2x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L이라는 걸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럼 얘가 다시 fx랑 만나는 거 찾고 싶은 거지? 어디야? A네. 그럼 A 집어넣으면 2A죠. 따라서 A점의 좌표는 A, 이 A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라고? A, 자, 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냐?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2네. 따라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 그럼 얘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일까? 그럼 A 제곱은 뭐 나와요? 2분의 5 이렇게 나오나? A 제곱이 있네요. 맞네. 오케이, 같이 A 제곱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B만 구하면 끝날 것 같은데? A 제곱 있으니까. 왜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 구하면. 근데 우리는 요 길이도 A로 표현할 수 있고 요 길이도 A로 표현했으면 제곱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B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선분 A, B를 지난 직선의 방식은 M이라고 될까요? 그럼 M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A 플러스 2A가 되고요. 그럼 이걸 X축과의 절편, X축과의 교점, X절편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O인 것 같은데 OA, 그래서 B점의 절편은 OA, 0 끝. 그래서 결국에는 요 두 점 사이 거리, 요 두 점 사이 거리 다 구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넓이로 해갖고 이거 두 개 곱한 거는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갖다 해서 해도 돼요. 두 점 사이 거리 혹시 이거 잡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6-22번.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6-22번. 다시 0이 아닌 경수가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그 평균값 정리야. 평균값 정리하는 거야. 평균값 정리 한 번만 써보면 이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e-a분의 뭐야 분수를 e-a분의 fb 마이너스 fa랑 같은 미분계수 값이
어디 사이에 A, B 사이에 저보다 존재한다. 이게 이제 필거든요. 롤의 정리 이제 0이 되는 거고 함수값 두 개 같아집니다. 요거 참 이해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그럼 이 값이 어차피 얘 fx 뭐야 미분 가능 함수잖아. 3차 함수 그렇죠? 그러면 x1과 x2 사이 x2랑 x3 사이에 요 값이랑 같게 만드는 미분계수 값이 저보다 존재하는 거고 얘도 이거랑 같아지는 미분계수 값이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래서 얘랑 같아지도록 하는 f'c1 근데 이 c1은 뭐랑 뭐 사이? x1이랑 x2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는 거고요. 또 얘랑 같아지도록 하는 f'c2 그때 이 c2는 x2랑 x3 사이에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즉 얘랑 얘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거는 도함수에서의 부호가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위치에 x1, x2, x3이 그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함수 이용하는 거죠? 미분해 봅시다. 이렇게 돼버리네. 그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네. 자 그래프 볼게요. 그래서 A가 음수인 경우를 볼게. 음수면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0, 3분의 4A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맞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C1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C2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돼? 뭐 이런데 있어야지만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C1, C2가 여기일 수도 있어. C1 위치가 여기, C2 위치가 여기 있으면 왜냐면 두 개의 미분계수의 부호가 달라지는 상황이 나와요. 따라서 K 플러스 2분의 3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 근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봐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0 근처에 K 플러스 2분의 3이 있는 경우 0 근처에 이렇게 등호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K가 0보다 작고 K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클 때만 요거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K 정수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얘는 연속된 정수로밖에 못 나와. 들어가는 값이 그치?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 곱이 다 뭐래요?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1은 이미 들어가니까 나머지의 곱이 12가 돼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의 곱이 연속된 정수의 곱이 12가 되려면 뭐 곱하기 뭐밖에 없어? 3 곱하기 4가 없어. 그럼 이 범위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 K가 3하고 4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럼 K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맞죠? 요 안에 뭐랑? 3하고 4가 들어가요. 3하고 4. 그래서 들어간 A가 그럼 뭐 되면 정수가 3하고 4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아니야, 3하고 4 둘 다 들어갈 수 있어. 얘가 마이너스 2는 A가 음수인데 그래프가 A가 음수인데 다시요. 양수를 먼저 만들게. 양수를 먼저 만들게. 이러면 괜찮죠? 3하고 4 둘 다 들어가고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부등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럼 얘는 A 범위가 얘는 뭐냐면 3보다 크고 얘는 A 범위가 0이면 2분의 A가 작다 8분의 27 안 되네? 4가 안 되잖아
곱하기 1.5밖에 안 되는데 2개 뭔가를 공부했다. 얘가 양수일 때는 일단 안 되죠? 안 들어가요. 3보다 크고 8분의 27보다 작아야 되는데 말이 안 돼요. 그렇지, 말이 안 되죠. 성립하는 게 없네. 그럼 음수일 때로 보는 게 낫네. 처음에 음수일 때. 두 번째 음수일 때.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거랑 반대죠. 아니 이거 하면 1이 들어갈걸? 아니 똑같이 들어가는구나. 요거는 똑같이 들어가네. 마이너스 1. 어차피 개념은 똑같으니까. 얘 똑같이 들어가. 얘가 반대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이 거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 그럼 A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얘는 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5 A가 작다 마이너스 8분의 10 얘는 대략 마이너스 1점 몇몇몇 되네. 얘는 마이너스 2점 몇몇몇 그럼 A가 몇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 딱 되는 거 확인해주시겠습니다. 5 되네. 얘가 마이너스 2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그림은 어차피 이거나 이거가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 거야.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대신에 얘는 3하고 4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얘는 마3 마4가 들어가요. 곱해서 12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7-4번 한번 볼게요. 7-4번 여기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7-4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K값을 보는 거죠.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어차피 같다 했다면 이거의 교점 2개 만들어주면 돼. 이 2차 방정식에 3차 방정식에 교점이 2개만 나오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럼 우리 왼쪽에 그려진 왼쪽에 표시된 요거를 우리가 fx라 두고 이 fx의 3차 함수 그래프가 y는 k랑 만나는 교점이 2개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 말은 이 3차 함수의 어느 부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극수 찾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3차 함수 그려줄 거고 y는 k를 했을 때 교점이 2개 되는 경우는 극소인 부분이랑 그때인 부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접선에 뭐 접하는 상황은 맞아. 우리가 원래는 얘 그림이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그릴 수 있겠지만 우리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내려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나 요 상황에 어차피 k 값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걸 루피자는 건데 루피자는 건 뭐야? 오른쪽에만 상수함수 y는 k를 두자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값을 찾는 거니까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이 왼쪽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그때 값만 찾으면 끝나는 거죠. 그게 k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미분해주면 max가 몇일 때랑 몇일 때? 0일 때랑 2일 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f0이랑 또 f2만 계산해주면 끝나겠습니다.
어려우면 7-8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케이, 주실까? 볼게요. 다음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일단 얘부터 그려놓고 나서 a 부분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연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a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1이 돼야 돼. 근데 우리 얘 a보다 작거나 할 때 미분계수의 미분에도 0이잖아, 그치? 그럼 얘도 미분계수가 그 부분에서 0이 돼야 돼. 그 부분은 여기밖에 없지. 따라서 여기서 말한 a는 얘 때문에 1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1 이상일 때는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gx는 마찬가지로 k 이하일 때는 0, 그 다음에 k보다 클 때는 k, 0을 찍고 기울기가 12인 직선. 그러면 요 나조건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개형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야 되는 걸 확인하시겠죠? 그럼 여기가 k야. 얘를 왼쪽으로 좀 더 당겼을 때 최소값 되는 거죠. 문제 최소값 찾아야 되잖아. 그럼 가장 왼쪽으로 당겼을 때 얘랑 뭐 하는 상황 만들어주면 돼? 접하는 상황. 그럼 접하는 상황인데 얘는 결국에는 미분계수가 몇인 부분에서 접한다는 거예요? 12인 부분에 접한다는 거지. 그치? 그럼 그때 요점 찾을 수 있어 없어? 그럼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k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f 미분에서 뭐가 되는 거? 12인 x 값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때 교점 알파, f 알파 구할 수 있겠지. 걔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그때 원하는 k 값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증가감소랑 극대극소는 개념 설명만 잠깐 하고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와. 근데 뒤에만 조금 어렵지 앞에는 그냥 기본 문제들밖에 없어서. 세 번째 증가와 감소,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입니다. 우리가 증가감소, 극대극소 관련된 거는 뭐 증가표를 따로 그리지 않고 이 fx의 무슨 함수 이용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접근해 주는 거죠. 그래서 증가감소, 극대극소는 결국 뭐야? y는 fx의 도함수를 구해서 이 도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증가감소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극대극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증가감소는 어떻게 그려요? 이거는 도함수가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어떻게 돼? 증가. 얘는 어떻게 돼? 감소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극대극소는 어떻게 돼요? f'x가 0인 부분에서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부호가 바뀌는 부분 찾아줘야 되지?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뭐가 돼요? 극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극소. 그래서 무조건 미분함 우리 근데 극대극소는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만 이거야. 근데 미분 불가능한 함수에서도 우리가 극대극소 찾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우리 이거 주의할 점이죠. 극대극소는 절대 그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유형 접근법 상수가 아닌 다양함수니까 다양함수는 모든 x에서 다 미분 가능하잖아.
그 다음 함수는 아닌 함수가 나올 수 있어. 아닌 함수에서 우리가 극대극소 만들. 왜냐면 극대극소는 결국엔 정의가 어떻게 됐어? 열린 구간에서 가장 최대값이면 극대, 가장 최소값 존재하면 극소,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즉 개형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 이거면 무조건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예요. 근데 개형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지금 칠해져 있고 이렇게 뚫려 있어. 이래도 요 열린 구간에서는 얘 최대 아니야. 그럼 얘 극대라고 말해주고. 그래서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 함수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함수에서도 우리가 다룰 수가 있어요. 요거만 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물론 요거 관련해서는 잘 문제에서 수능에서 나오진 않고요. 대부분 다 3차나 4차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케이스를 생각해 줘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극대 극소까지 풀어봅시다. 극대 극소까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극대 극소까지 풀면 조금 문제가 많긴 해요. 그래서 2개짜리, 3개짜리만 풀어오시고요. 알겠죠? 2개짜리, 3개짜리. 그래서 2의 9-28번. 최대 최소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게요. 그게 2-8번. 그래서 극대 극소 증가 감소는 조금 어려우면 질문 많이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